그는 40년을 기다렸지만 첫날 밤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왜일까? 채널 구독하고 확인하세요. 우린 40년을 잃어버렸어. 근데 이제 와서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해. 난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없어. 나도 똑같이 아팠어, 혜정아.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제1장 충격적인 재혼. 김혜정님의 재혼 소식이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퍼지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60세의 한 여성이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홀로 지내온 끝에 새로운 결혼을 결심하다니 그것만으로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신랑의 정체였습니다. 바로 그녀의 첫사랑이었던 정민호님. 젊은 시절의 사랑이자 무려 40년 동안 그녀를 기다려온 남자였습니다.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오랜 세월 묻혀버린 비극적인 사랑이 다시금 되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흔히 이야기되는 동화 같은 재회의 영원한 행복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얽힌 여정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가혹한 오해로 인해 서로를 잃어버린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며 살아왔지만 결국 운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혜정님은 뒤늦게야 민호님이 한 번도 자신을 배신한 적이 없으며 그들을 갈라놓았던 것이 조작된 편지 한 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민호님은 결혼하지 않았고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음과 세월, 경력을 지나치면서도 마음만큼은 언제나 그 시절의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반면 혜정님은 한 차례 가정을 꾸렸던 적이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단 한순간도 그를 완전히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오랜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난 사실도 갑작스러운 청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방의 문이 닫히고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다가올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민호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욕망도 열정적인 갈망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세상 밖의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너무나도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혜정님은 실망해서가 아니라 그토록 이해할 수 없는 다정함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신혼 첫날 밤은 열정적인 시작이 아니라 깊은 정적이 깃든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벅찬 감동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2장 40년간 묻혀있던 비밀. 40년이 넘는 세월 전 대학 생활이 즐거움과 꿈으로 가득하던 시절 혜정과 민호는 순수하고도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함께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단순한 데이트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늦은 오후, 그리고 작은 집에서 함께 늙어가자는 순진한 약속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꿈은 단 한 통의 편지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어느 날 혜정은 민호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고 해명을 들을 생각도 없이 그녀는 그를 떠났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잊기 위해 다른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코 다른 누구에게도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혜정은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녀를 아껴주는 남편과 귀여운 아이, 그리고 평온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행복한 젊은 연인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잊고자 했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들이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자 그녀는 더욱더 외로움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그녀는 우연히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받은 편지는 민호가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였던 최미영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 진짜 편지를 바꿔치기 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한 번도 그녀를 배신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보냈지만 혜정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자 그는 혜정이 자신을 완전히 잊었다고 믿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친구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오직 혜정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과 평범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동안 민호는 젊음과 커리어 그리고 모든 마음을 다해 끝내 돌아오지 않을 사랑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혜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만약 그녀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만약 진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그들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이제 모든 질문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제3장 기대와 다른 신혼 첫날 밤 혜정과 민호는 40년 만에 다시 만나면서 마치 시간이 조용히 흐르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운명이 그들을 위해 남은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조용히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미 희미해졌을 것만 같던 옛사랑은 다시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되살아났다. 민호는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기다려온 남자였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청혼을 했고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혜정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그의 그림 속에서 결코 희미해지지 않는 기억이었고 변함없는 사랑이었다. 비록 마음속 깊은 곳에 망설임이 남아 있었지만 결국 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의 깊고도 아련한 눈빛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떨렸고 거기에는 수십 년을 기다려온 간절함과 한순간도 식지 않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신혼 첫날 밤 따뜻한 방 안으로 들어선 혜정은 마치 어린 소녀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20대의 설렘과 풋풋한 첫사랑의 감정은 아니었지만 생애 처음으로 시작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미 결혼을 했었고 가족이라는 삶의 희로애락을 겪어보았지만 민호와 함께하는 이 순간은 처음이나 다름없었다. 단순히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처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비롯된 진정한 의미의 첫 경험이었다. 그녀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남자의 열정, 수년간 억눌려 있던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다. 제1장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혼자 남았다. 민호야, 나를 이렇게까지 소중히 여겨준 사람이 있을 줄 몰랐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호 씨는 그녀에게 성급하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가 예상했던 급한 움직임도 조바심도 없었다. 다만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품에 안으며 팔을 단단히 감쌌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공백을 채우려는 듯한 포옹이었고
그녀가 과거에 받았던 모든 상처로부터 지켜주려는 듯한 따뜻한 감싸 안음이었다. 대담한 행동도 욕망이 담긴 말도 없었다. 오직 절대적인 부드러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존중이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혜정 씨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불안해서도 실망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강렬한 감정들 때문이었다. 그녀는 미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민호 씨의 느린 태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 때문이었다. 조급하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으며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 오로지 사랑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충동적인 행동으로 증명할 필요 없는 사랑. 그저 눈빛 하나, 포옹 하나, 숨결 하나로 충분한 사랑. 40년을 기다려온 사랑. 그리고 이제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이었다. 제4장. 새로운 여정. 그 후 며칠 동안 혜정은 새로운 삶 속에서 민호의 존재에 점점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과 함께 눈을 떴다. 그곳에서는 민호가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스며들어 그의 은빛 머리카락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그녀가 다시는 가질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따뜻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과거, 남편을 잃은 이후 그녀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하고 외로웠다. 오직 그녀 자신과 오래된 기억들만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하루는 전과는 다른 온기로 시작되었다. 말로 표현할 필요도 없는 온전한 존재감이었다. 그녀와 민호의 사랑은 젊은 연인들의 불타오르는 감정과는 달랐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았다. 격렬한 불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꾸준히 빛을 발하며 주변을 따뜻하게 감싸는 존재였다. 사랑이란 젊은 날의 열정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사랑은 언제, 어떤 순간에도 찾아올 수 있으며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민호는 성급히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그녀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느리지만 깊이 있고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었다. 화려한 약속도 과장된 표현도 필요 없었다. 대신 그의 사랑은 매일의 작은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함께 공원을 거닐 때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손길. 창가에서 책을 읽는 그녀를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 쌀쌀한 밤이면 그녀의 목도리를 살며시 고쳐 묶어주는 손길. 그 모든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어떤 밤에는 아무 말도 없이 나란히 누워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을 때도 있었다. 과거의 혜정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민호와 함께하면서 그녀는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랑은 말이 없어도 더욱 깊고 진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묵묵한 위로였다. 시간이 흘렀어도 젊음이 지나가 버렸어도 그는 그녀를 여전히 아름답게 바라봐 주었다. 그녀의 눈가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을 매만지면서도 그 안에서 아련한 후회가 아닌 깊은 애정을 담아 바라보았다. 사랑이란 소유하거나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깨닫게 되었다. 때로는 단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민호는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녀가 좋아하는 차의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함께 걸었던 길을 다시 걸을 때 그녀가 뒤처져도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마치 그녀가 그날 처음으로 사랑을 배우는 것처럼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와 함께 시간을 쌓아갔다.
혜정은 생애 처음으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한때 헌신적인 아내였고 책임감 있는 어머니였다. 하지만 언제나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을 먼저 생각하느라 정작 자신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민호 곁에서는 달랐다. 그녀는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었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들 사이에는 거창한 맹세도 영화 같은 격정적인 사랑 이야기도 없었다. 하지만 혜정은 확신할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급할 것도 욕심낼 것도 없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깊고 단단한 사랑. 그들은 젊은 연인들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는 없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마침내 사랑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비록 늦게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것은 영원할 것이었다. 제5장 교훈. 사랑에는 고정된 법칙도 공통된 공식도 그리고 유효기간도 없습니다. 혜정과 민호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한때 뜨겁게 사랑했지만 오해로 인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오래된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후회 또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 사랑만큼은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간이 젊음과 생기를 앗아간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사회는 흔히 사랑의 일정한 틀을 씌우려 합니다. 젊음의 특권으로만 여기거나 어느 나이가 지나면 사랑보다 책임과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랑은 결코 시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혜정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삶이 그저 고요한 외로움 속에서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할 일이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민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진심을 가지고 그녀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정은 깨달았습니다. 어떤 나이든 어떤 순간이든 사람은 사랑할 권리가 있으며 행복을 찾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찾지만 어떤 이는 너무 늦어 보이는 순간에야 비로소 진짜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붙잡을 용기입니다. 그러니 절대 사랑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가장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이미 잃어버린 것만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민호와 혜정이 오해로 인해 서로를 멀어지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하며 인생의 기쁨과 고난을 공유하고 서로의 곁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소한 오해나 부족한 대화가 소중한 인연을 잃게 만들지 않도록 하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감정을 표현하세요. 누군가가 소중하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너무 늦어버린 후에야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깨닫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열정적이고 격렬한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강렬한 불길처럼 타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혜정과 민호의 사랑은 한순간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빛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빛을 내며 서로를 비춰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민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은 혜정을 소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녀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녀와 함께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는 서두르지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연스럽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욕망이 아닌 함께 있음으로써 온전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를 통제하려 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자유롭게 당신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억압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세요. 단 한 장의 거짓 편지가 혜정과 민호를 40년 동안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단 한 번만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었더라면, 또는 단순히 그 편지의 진위를 확인했더라면 그들은 서로를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소통통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두렵고 갈등이 생길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침묵과 오해는 더욱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다면 직접 말하세요. 상처받았다면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하지 못한 말들이 벽이 되어 당신과 소중한 사람 사이를 갈라놓지 않도록 하세요.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젊고 강인했던 시절의 그가 아닙니다. 혜정 또한 더 이상 20살 때의 눈부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름과 상처, 지나간 후회와 젊음을 잃어버린 세월까지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편안함을 주는 사람을 찾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순간적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기쁨과 고난을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혜정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란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과거가 새로운 행복에 대한 모든 희망을 앗아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과거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남은 삶을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혜정과 민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재하며 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사회적 기준에 의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소유하거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닌 서로를 아끼고 인내하며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며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로 결정됩니다. 왜 한 미군 병사가 호텔 주차 직원을 정중하게 경례했을까요?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대체 왜 그런 걸 숨기고 있었어요? 우릴 바보로 만든 거잖아요. 나는 네가 알 필요 없는 삶을 살아왔어. 넌 날 평가할 자격이 없어. 제1장 멸시받은 남자. 늦은 오후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5성급 호텔 하늘팰리스. 고급스러운 로비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황금빛 조명이 정문 앞에 가지런히 주차된 고급 차량들에 반사되고 있었다. 저녁 피크타임의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호텔 직원들은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리셉션 직원들은 끊임없이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성공한 기업인들과 저명한 정치인들의 특별한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손님들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화려하면서도 웅장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한편 주차장에서는 주차 담당 직원들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차량들이 차례로 주차되는 동안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젊고 활기찬 직원들 사이에서 정우진이라는 50대 중반의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군데군데 새치가 섞인 머리, 세월이 깃든 얼굴, 그리고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진 두 손. 그는 다른 젊은 직원들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다. 그들처럼 시끌벅적하게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민첩함이나 숙련된 기술을 과시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객에게서 차키를 받아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차량을 주차 공간으로 조심스럽게 이동시킬 뿐이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하지만 그런 그의 조용한 태도는 젊은 직원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종종 무리지어 그의 뒷모습을 보며 수군댔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웃거나 날카로운 빈정거림을 던지곤 했다. 왜 저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직도 이런 일을 하는지, 왜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야망조차 없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정우진은 5성급 호텔이라는 화려한 무대 속에서 어울리지 않는지 낡은 조각구였다. 미래도 없고 들을 만한 사연조차 없는 그저 시대에 뒤처진 한 중년 남성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이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과거에 얼마나 비범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들은 아마 더 이상 그를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것이다. 2장. 깊은 존경의 경례. 가을 저녁, 하늘 팰리스 호텔은 여전히 우아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서울거리를 따라 펼쳐진 붉은 단풍잎의 은은한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넓은 로비에서는 샹들리에의 크리스탈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며 찬란한 빛을 뿜어냈고 수많은 귀빈들이 오가는 가운데 호텔 직원들은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은 상류층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민첩함과 세련된 태도로 더욱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의 거대한 유리문이 열리며 미군 장교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단정한 군복을 갖춰 입고 윤이 나는 군화를 신고 있었으며 가슴에는 빛나는 훈장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지휘를 내릴 듯한 날카로운 군인의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즉시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 반듯하게 서며 전문적인 태도로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군 장교들과 직접 마주할 기회는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장교들의 당당한 걸음걸이에 시선을 빼앗긴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의 한 장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주변을 스캔하더니 돌연 엄숙한 태도로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동작은 단호하고 위엄이 넘쳤으며 마치 존경하는 상관에게 예를 표하는 듯 했습니다. 로비 전체가 일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가 경례를 올린 대상이
주차 담당 직원 정우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평소 직원들 사이에서 가볍게 여겨졌던 남자, 늘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손님들의 차를 맡아주던 존재, 바로 그가 미군 고위 장교의 정중한 경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놀라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미군 장교가 또렷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중위님, 정우진 중위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삼킨 듯 얼어붙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눈이 커졌고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범한 주차 직원이라고만 여겼던 사람이 과거의 대한민국 군의 중위역, 그토록 강대한 미군 장교에게 존경받을 만큼 위대한 존재였다니. 정우진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지금 이곳이 아닌 먼 과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주차장이 아닌 전쟁터. 낡은 유니폼이 아닌 전장의 먼지 속에서 함께 싸운 전우들이었습니다. 그의 숨결은 느려졌고 마치 오래도록 묻어둔 기억과 마주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평범한 존재라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3장 어둠 속의 영웅.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한 호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문과 놀라움이 가득한 눈빛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정우진 씨의 과거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평범한 주차 요원이라고만 생각해왔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직원들의 눈에 그는 그저 하루 종일 차를 막 손님들의 가벼운 시선과 무시에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지금 그들 앞에 선 미군 장교는 단정한 자세로 서서 깊은 존경을 담은 눈빛으로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장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외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신참 군인으로 한국에 주둔했을 때 들었던 한 치열한 전투 이야기를 회상했습니다. 그 전투는 국경 근처에서 벌어진 격렬한 교전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적군에게 압도당했고 한 무리의 젊은 병사들이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 한가운데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급후 그 순간 중위 정우진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최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진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을 이끌고 퇴각을 시도하며 가까이 다가오는 위험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탄약이 바닥났을 때조차도 그는 끝까지 싸웠습니다. 모든 생존자들이 무사히 철수할 때까지 그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장교의 이야기는 호텔 직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볍게 여기고 농담을 던졌던 그 온화한 남성이 과거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운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우진은 단순한 일을 하며 부유한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중년의 주차 직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조국과 전우를 지키기 위해 싸운 사람이었다. 반짝이는 군복을 입지도 않았고 가슴에 훈장이 빛나는 것도 아니었지만 거친 손바닥과 깊은 눈빛 속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우진은 사람들의 놀란 반응에도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랑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으며 지난 날을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한 장의 역사였다. 그가 구했던 사람들, 쓰러져간 전우들, 죽음과 맞닿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은 이제 조용한 밤이면 간간히 떠오르는 단편적인 꿈이 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저 북적이는 도시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한 명의 주차 직원일 뿐, 명예도 인정도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미군 장교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그의 눈에 정우진 같은 사람들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영웅들이었고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으며 묵묵히 희생해온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우진이 아무리 겸손하려 해도 과거를 잊고 싶어 해도 그에게 빚진 사람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결코 그를 잊지 않을 것이었다. 저와 제 동료들, 그리고 당신을 기억하는 모든 병사들에게 장교는 말했다. 당신은 영원히 영웅입니다. 제4장, 한 인간의 진정한 가치. 그날 이후 하늘 팰리스 호텔의 젊은 직원들은 더 이상 우진을 비웃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그를 더욱 신경 쓰게 되었고 럭셔리 차량들이 주차장을 스쳐 지나갈 때도 더 이상 그를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여기지 않았다. 지나칠 때마다 직원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얼마 전 미군 장교의 인사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한 사람을 겉모습과 직업만으로 평가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전까지 그들에게 우진은 단순한 주차 요원 아저씨에 불과했다. 그들은 이 일이 보잘것없고 주목받을 가치도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주차 요원이 아니었다. 그는 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싸웠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미군 장교조차도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의 겸손함이 사람들의 존경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젊은 직원들은 점점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누군가의 직업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경험을 해왔으며 무엇을 위해 헌신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진은 여전히 조용히 주차장에서 고객들의 차를 정리했고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로 팁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다. 반듯한 정장을 입고 반짝이는 고급차를 타고 오는 이들 사이에서도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강인함과 품격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늦은 밤 서울의 네온사인이 빗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거리에서 한 젊은 직원이 문득 생각에 잠겼다. 그는 우진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었다. 우진 아저씨, 군대를 그만둔 걸 후회한 적 있어요? 아니, 그때 나는 옳은 선택을 했고 지금도 옳은 선택을 하고 있어. 각자의 길에는 그만한 의미가 있지. 군인은 평생을 군대와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진님처럼 전장에서 싸우며 공을 세운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진님께서는 그 길을 계속가는 대신 명예와 영광에서 벗어나 조용한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아까운 일이라거나 안타까운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진님께 그것은 그리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짓고 고개를 들어 서울의 넓은 하늘을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오늘 밤 고층 건물들의 불빛이 반짝이며 도시의 화려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자동차들은 끊임없이 오가며 도시의 리듬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5장 교훈. 삶은 종종 사람들을 겉모습, 직업, 사회적 지위만으로 타인을 판단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끈다. 이는 흔한 실수이지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고 소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존경할 만한 삶의 이야기를 지닌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주차 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료들에게 무시당했던 정우진 씨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교훈을 전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진 씨의 과거를 알게 된 후 하늘 팰리스 호텔의 젊은 직원들은 큰 인식의 변화를 겪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의 과정, 그가 이루어낸 것, 그리고 그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호텔 직원들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의미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다. 오늘날 사회에는 여전히 직업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사람들은 흔히 한 개인의 가치를 그가 하는 일과 연관짓고 그 직업이 이 고귀한 것 아닌가를 따진다. 의사, 변호사, 기업 임원 같은 직업은 존경받는 반면 청소부, 주차 관리원, 운전기사, 식당 종업원 같은 육체노동 직업은 종종 가볍게 여겨진다. 그러나 우진 씨의 이야기는 그러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해 보였다. 그는 한때 뛰어난 군인이었고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전우들을 구했던 사람이었으며 심지어 미군으로부터도 깊은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군 복무를 마친 후 주차 관리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해서 결코 부족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과거 그를 비웃던 호텔 직원들은 값진 교훈을 배웠다. 한 사람의 가치를 그가 하는 일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직업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변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놓칠 수도 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그 평범한 사람이 가장 놀라운 과거를 지닌 인물일지도 모른다. 우진님이 더욱 존경받을 만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의 겸손함입니다. 영웅적인 군인의 과거를 지닌 분이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자랑하거나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주변의 농담에도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위대함은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치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법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이 해온 행동 자체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큰 성공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잃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를 과장하며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진님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라. 우진님의 과거를 알게 된 호텔 직원들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가 군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존경받을 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놀리는 말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들의 인격과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며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일을 하면서도 진심과 성실함으로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직업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그 가치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오해를 깨달은 후 호텔 직원들은 더 이상 우진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존중하며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회 속에서 모든 일이 중요하며
각자의 인생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에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 노동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낮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부가 없다면 도시는 쓰레기로 뒤덮일 것입니다. 주차 관리인이 없다면 주차장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배달원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날처럼 편리하게 물건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직업과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존경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성숙한 사고와 고귀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하거나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그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우진님께 군대를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진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길에는 그만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에는 인생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내린 모든 선택에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우진님은 한때 군인이었지만 제대 후에도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소중히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 임하고 어디에 있든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십시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우진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겸손과 존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직업이 한 사람을 정의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 행동, 그리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살아가면서 타인을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말고 그들의 외모나 직업만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각자의 길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공, 명성, 사회적 지위와 같은 기준이 사람들의 인식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나 높은 수입 또는 명성을 가진 사람만이 존경받아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그 어떤 이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넘어 사회가 소박한 사람들의 헌신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더 큰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는 호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직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가 있어야 호텔의 운영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고객들이 보다 편안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성공의 화려한 이미지를 조진 보진 씨는 보다 조용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덜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성공이 반드시 최고가 되는 것, 부유해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과 동의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각자가 성공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며 반드시 하나의 틀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진 씨를 보십시오. 그는 군에 남아 승진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따르기보다 전쟁의 화려한 조명을 뒤로하고 보다 단순하고 평온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후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진 씨에게 그것은 그가 선택한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명예로운 직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걷고 있는 길에 만족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적 기준에 따라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평범한 일을 하면서도 더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미리 정해진 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춰야 할까요? 사람마다 삶의 목표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느냐입니다. 사회에서 안타까운 점 중 하나는 조용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업, 예술, 과학 등에서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내지만 작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줍니다. 버스 기사들이 수백만 명의 이동을 돕습니다. 경비원들이 밤새 안전을 지킵니다. 그리고 오진 씨 같은 주차 관리 직원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합니다. 모든 사람이 영웅으로 불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명예를 얻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일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진 씨에게서 배울 점 중 하나는 바로 겸손과 인내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변명하지 않았고 자신의 과거를 내세워 존중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자신을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고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 논쟁할 필요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인내 또한 중요한 배움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때때로 무시당하거나 과소평가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간다면 시간이 스스로 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남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입니다. 호텔의 젊은 직원들은 우진 씨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발렛 파킹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를 알게 된 후 그들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일하는 인간의 인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이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진 씨가 사람들의 조롱에 신경을 썼다면 오래전에 이 일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타인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 걸어온 길,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그들의 겉모습과 직업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각 사람의 내면에는 긴 여정, 그들이 극복한 어려움, 감내한 희생, 그리고 끝까지 지켜온 가치가 존재합니다. 만약 호텔의 젊은 직원들이 미리 우진 씨의 이야기를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그를 조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결국 값진 교훈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진 씨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난 후 호텔 직원들은 단순히 그에 대한 시선을 바꾼 것이 아니라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거리의 노점상, 경비원, 택시 기사 같은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 또한 감동적인 이야기와 소중한 교훈,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명한 사람들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진 씨처럼 묵묵히 헌신하는 평범한 사람들 또한 세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진 씨의 이야기는 직업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헌신하는 태도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일을 하든 자부심과 성실함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타인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대신 더 깊이 바라보고 더 많이 경청해 보십시오. 때때로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